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저희 오늘 또 인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의정부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좀 멋이진 않으셨는지. 근데 저희가 워낙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인천은 굉장히 빠르게 잘 올 수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인천 정도는 그럼요. 네. 오늘 굳이 이 멀리 계시는 윤창순 노무사님을 모신 이유가 네. 노무사님께서 또 근골격계 질병산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법인에 있는 노무사님들은 다들 근골계 산재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근골 진행하다 보면 통지서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진찰 요구서나 또 뭐 처리 절차 안내, 네, 뭐 그런 거, 제자분들이 애초에 산재하는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당황하시거나 아니면 그 통지서 내용을 오해하시고 뭐 헛수고를 하셔서 좀 괜히 손해를 보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또 경험이 풍부한 윤 노무사님 모시고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정확하게 어떤? 근골격계 산재 질병을 신청을 할 때 네. 날라오는 통지서들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가장 처음 받는 거는 접수 문자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산재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접수가 잘 됐다고 이제 접수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사실 내용만 보면 정말 별게 아닌데 아무래도 모르는 번호로 공단에서 처음 받는 문자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단순히 그냥 접수 잘 됐다, 우리 공단에 서류가 잘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런 문자를 못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자한테 직접 가거나 아니면 대리인 선신고가 돼 있으면 대리인인 공인노무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간혹 가다가는 이게 뭐 이제 접수 문자가 아예 누락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요. 그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말고 이제 우편으로 처음 받는 거는 아무래도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제 공단 로고가 찍혀서 처음으로 우편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엄청 단순하게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업무상 처리 절차도의 아쉬운 점은 거기에 이제 서류상 써 있는 거는 10일에서 20일 정도 그죠. 2, 3주면 되는 것 같이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체감상 보면 재조사할 때 한 2-3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공단 직원분들이. 그리고 이제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진찰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으로 또 전문조사를 받으러 나가는데 제 생각에 진짜 병원 가게 되면 한 3-4달, 4-5달까지도 걸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받으셨던 문자와 이 우편은 사실 내용만 보면은 잘 접수가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 써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승인될 때까지 혹은 뭐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서류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찰 요구서입니다. 50인만 제조업이나 건설 근로자,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평가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서류가 진찰 요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찰 요구서가 되게 문제가 되는 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표현하게 되는 건 진찰 기간이 적혀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진찰 기간이 적혀져 있다 보니까 재해자분들께서 서류를 받고 이 기간 내에 그냥 아무 때나 병원에 가시면 되는 줄 착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공단병원이 워낙 지금 바쁘다 보니까 이걸 들고 막 찾아오면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그 간호사님들이 일정을 짜서 재해자분한테 순번대로 좀 전화를 드리고 예약을 잡아가지고 방문하는 시스템이긴 하잖아요.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재해자분 모시고 근골격계 특별진찰하러 이제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에 갔을 때 일인데요.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간호사님이랑 이제 좀 나이 많은 어르신분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언성을 높이고 계시더라고요.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진찰 요구서를 들고 공단에서 병원 와가지고 진찰 받으라고 이 기간 내에 보냈는데 기간이 다 가도록 그 병원에서 연락이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뭐 항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님은 아까 앞에 저희가 말씀했다시피 이 진찰 요구서라는 서류를 받아도 병원 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먼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찰을 할 수가 없는, 병원 나름대로도 스케줄이 다 짜여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찾아오신 분도 또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해 하시면서 재해자분한테
좀 여러 번 설명을 거듭하시는 그런 광경을 좀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진찰 요구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진찰 기간 내에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간 내에 공단 병원에서 이제 재해자분 또는 대리하는 노무사한테 연락을 주셔서 일정을 미리 예약을 잡고 그때 가서 이제 업무 관련성 평가를 받으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꼭 제자분들 영상 보시는 제자분들 꼭 이거 들고 예약 없이 병원 찾아가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사를 모두 마치게 되면은 이 조사한 내용을 이제 재해조사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고 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전문 심의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고 이 의뢰가 되면은 이 의뢰를 했다는 통지서를 재해자랑 대리인한테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단계에서 받아보는 서류가 아닐까 싶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이제 심의가 됐다는 문자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개최 일자 와 시간이 적혀 있는 것들을 또 문자를 한 번 더 받게 되세요. 네, 사실 이 문자 자체 이제 내용들은 별로 별게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보시면은 참석을 좀 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문구가 따라 붙긴 하거든요. 사실은 참석이 절대 의무는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구술 심리를 통해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참석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구술 심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객관적인 자료상 업무 관련성을 최대한 입증하셔서 그 승인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많은 서류들이 또 날라오는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뭐 자료 보완 공문이나 아니면은 사실관계 확인서 또는 뭐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날라오기도 하죠. 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 같은 것도 날라오고요. 근데 그쵸.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안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딱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서 질문이 많이 없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뤄드린 내용만 좀 충분히 뭐 확인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본 내용들이 아마 뭐 당연히 대리하는 노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뭐 혼자 진행하시는 재해자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마무리했거든요. 오늘 한번 오신 김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산재박사 TV의 윤창순 노무사 조경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